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싸구려 수입산 보행 매트를 관광지 곳곳에 설치하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는 업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의 한 사립고에서 발생한 답안 조작 사건이 숙명여고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는 가운데 상피제 도입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은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가 정통 발효식품이 거의 없고 분류가 모호한 식품들이 많아 정체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내륙 지역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지는 가운데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틀 전 익산의 한 보행매트 업체가 수입산을 직접 만든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또 차익을 챙겼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차익을 챙기는 업체가 이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수군의 가야 탐방로나 완주군 완주, 위봉폭포 주변도 값싼 수입산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심령보도를 전제로 해명 기회를 요구해 시연을 지켜봤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진안 농공단지에 위치한 보행매트 업체 우림랜드입니다. 조달청을 통해 납품한 제품들에 대해 베트남산 의혹을 제기하자 매트 만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하루만 투명의 어떤 기회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보여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취재진이 방문해 직접 제작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원사와 원사 사이는 케이블 타이로 연결하고 생산이 끝난 제품은 글루건으로 붙이거나 케이블 타이로 동여매는 방식으로 마감합니다. 그 매듭 방식은 혹시 그걸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이게 사기꾼 하시던 분은 그전에 계시던 분이 그만두셔가지고 저희가. 이 업체가 최근 매트를 설치한 전주의 한 산책로를 찾아가 봤습니다. 매트의 마감을 살펴보니 시연 과정에서는 전혀 볼 수 없던 베트남 전통 방식으로 돼 있고 원사와 원사 사이를 연결했던 방식도 전혀 달랐습니다. 실제 현장에 깔린 매트들을 살펴보면 이 케이블 타이 등 연결용품 사용 없이 끼워 넣거나 묶은 방식으로 연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책로 주변에는 취재진을 속인 정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매트를 묶었던 끈을 현장에서 찾아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베트남 문자가 선명합니다. 매트를 한 번은 맞고요. 주의사항이라고 써 있어요. 주의사항 밑에는 아이 손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해당 업체가 최근 납품 설치한 장수 지역의 가야 유적지 탐방로에도 완주군에 위치한 위봉폭포 주변 산책로 역시 값싼 수입산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마감 방식이 왜 그 베트남식으로 되어 있는지 의문이 안 풀리고요. 네, 그거를 한번 물어봐서 확인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거기 베트남어가 써 있네요. 그 밴딩 클립에. 이 업체가 도내 지자체에 납품했거나 납품할 보행 매트 금액만 수억 원에 이르는 상황. 결국 소중한 도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시군의 현장 감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주 시내 시외버스 일부가 오늘까지 부분 파업으로 결행됩니다. 호남고속 민주노총 소속 기사들은 호봉제 도입과 근로시간 조정 등을 요구하며 오늘까지 전국 각지로 이어지는 50개 노선 가운데 서울과 수원 그리고 남원 등 26개 노선 일부 구간에 대한 운행을 멈춥니다. 또한 호남고속 소유 시내버스 29대도 막차 시간대 운행을 멈춰서 시민 불편이 우려됩니다. 전북 친환경차 규제자유특구는 어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제2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이번 달 12일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 최종 결정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전북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환경 개선을 위한 LNG 상용차와 이동식 LNG 충전, 그리고 초소형 전기특수 자동차 사업으로 1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네, 전주의 한 사립고 교직원이 전 교무부장 아들의 내신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성적을 높이기 위해 교직원을 회유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교사와 자녀를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고교 상피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특정 학생의 내신 성적이 조작돼 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최근 교무실 직원이 2학년 A군이 작성한 중간고사 국어시험 OMR 카드를 빼돌려
오답 3문제를 정답으로 바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직원은 A군이 안쓰러워서 답안지를 조작했다고 말했지만 다른 학교로 파견을 간 A군의 아버지가 올 초까지 이 학교 교무부장을 맡아와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성적을 높이려고 교직원을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서울 숙명여고 사태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 도내에서도 교사와 자녀를 분리시키는 고교 상피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오해일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라북도 교육청이 상피제를 도입을 해서 학사 관리에 그 불공정성을 조장하는 것들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라는 분위기. 전북 지역에서 상피제 도입 대상인 교사는 56명, 학생은 60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상피제가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기는 것이라며 부정적입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을 건들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렇게. 사립학교의 경우 설사 교육청이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꿔도 고교 상피제 도입이 쉽지 않습니다. 교사 임용과 인사, 징계 권한이 학교 측에 있어 교사 스스로 요구하지 않는 한 강제할 수 없는 겁니다. 학교에서 고용한 교사들이에요. 어디를 보내요? 이 교사들을.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사립학교는. 반복되는 내신 비리에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신이 커져가고 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잠적해 8년 넘게 도피 행각을 벌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교육청 부지를 골프장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수사 도중 잠적해 지난해 말까지 8년 넘게 도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각종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군산시가 미세먼지 우려에 건축 변경을 승인해주지 않았던 화력발전소와의 법정 다툼에서 졌습니다. 업체 측은 소송이 더 길어지면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인데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1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 예정 부지입니다. 지난해 11월 업체 측은 건축 허가 변경을 요청했지만 군산시가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된다며 허가하지 않아서 공사가 멈춰섰습니다. 법정 다툼이 이어졌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군산시가 패소했습니다. 이미 받은 건축 허가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군산시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반대 운동을 펼쳐왔던 군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한쪽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미세먼지 주범인 화력발전소를 승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군산에 이미 8개나 되는 화력발전소가 있고 이후에도 계속 화력발전소가 늘어나면 시민들의 건강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고. 업체 측은 목재 펠릿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부와 산업부에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인정을 받았다며 석탄 화력발전소와 같은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탄소 중립이기 때문에 목재 기후변화 협약에서 목재 펠릿을 신재생 에너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업체 측은 군산시가 대법원에 상고해서 공사 중지 기간이 더 길어지면 투자와 공급 계약에 차질이 생겨 사업 무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이 무산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강경 입장인 가운데 군산시는 2주 안에 대법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군산 미 공군의 비행작전에 지장을 준다는 건 사실이 아니며 미군은 새만금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 중앙 언론은 미군이 새만금 태양광 단지의 패널 빛 반사가 군 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수력 원자력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은 군산공항과 인접한 새만금호 약 30제곱킬로미터를 활용해 2.1기가와트의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부실 시공이 드러난 군산 하수관거에 대한 재공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군산시는 하수관거 시행사인 푸른 군산지킴이에 대주주단인 국민연금 등의 공문을 보내 조사 결과 하수관거 시공이 잘못돼 개보수가 필요하다며 재시공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대주주단이 응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가 올해로 17회째를 맞고 있는데 정체성 고민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제 또는 발효라는 이름과 달리 해외 유명 발효식품은 찾아보기 어려워 특색 없는 식품 판매장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닷새 동안 이어지는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 전 시장에 꽂힌 해외 기업관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러시아 업체는 자연산 꿀을 팔고 있고 베트남 업체는 각종 커피와 캐슈넛을 비롯한 견과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견과류예요? 네, 견과류예요. 발효식품인가요? 네, 발효식품은 아니에요. 미국의 국기를 내건 업체는 발효와 무관한 노니 주스와 아로니아 분말, 마사지 스틱 등을 팔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상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한국의 무역업체일 뿐입니다. 네, 저희 미국 제품이긴 한데 나라는 되게 다양한 수입하고 있어요. 아, 서울에 계시고? 네. 14개국에서 참가했다지만 요구르트나 치즈, 낫또와 같은 해외 정통 발효식품은 전혀 없고 발효주라며 와인 판매 열기만 뜨겁습니다. 국내 기업관도 비슷합니다. 잡다한 식품이 망라돼 있을 뿐 성격이 불분명합니다. 엑스포 측은 해외 업체에게 국내 체재비만 지급하고 항공료를 지원하지 않아 관심이 낮고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 하지만 정체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힙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발효식품 엑스포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쪽으로 발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용역을 지금 엑스포가 도내 식품 산업 발전과 수출 증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 해도 이제는 지속적인 운영과 이름에 걸맞은 명성 유지를 위한 정체성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이 경찰 수송용 고속형 수소전기버스 생산에 나섭니다. 현대자동차는 어제 정부와 경찰용 수소버스 개발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연말까지 경찰용 수소전기버스 2대를 납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버스는 기존 29인승 버스에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을 탑재하는 방식인데 냉난방 시에도 공회전이 없어 진동이 덜하고 배기가스가 전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권역재활병원의 지역 불균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과 충북 등 8곳은 권역재활병원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정부는 추가 건립 계획도 없다며 지역 재활의료 수요를 파악해 의료 불균형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한 중국인 24살 A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남자친구 24살 B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전주와 포항 등을 돌며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특정 장소에 숨겨둔 현금 5천여만 원을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은 물론 공공기관장들도 전용차를 수소전기차로 바꾸고 있는데요. 완주군도 수소전기차를 관용차로 도입하고 또 민간 보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완주군의 관용차가 수소전기차로 바뀝니다. 수소전기차는 5분 충전에 500에서 600km를 가고 차 안 유입 공기 중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으며 소음도 없어 승차감도 좋습니다. 완주군은 관용차는 물론 연말까지 민간에도 쉬운 4대의 수소차를 보급하고 내년에는 수소 전기 버스도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 초에는 완주 산업단지에 도내 첫 수소 충전소도 설치합니다.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 전기차가 널리 보급되어 도심을 누빌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를 만들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이 베트남에 무주 반딧불 사과 13톤을 수출했습니다. 무주군은 지난 5월 홍콩에 이어 연말까지 총 41톤의 사과를 수출하기로 했으며 수출 다각화를 위해 이달 6일부터 하노이에서 열리는 식품 박람회에도 참가합니다.
남원 농악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기념하는 축하 한마당이 내일 남원 요천변 특설 무대에서 열립니다. 호남 좌도 농악 특유의 부들 상모를 이용한 상모 노름이 특징인 남원 농악은 도무형문화재 지정 21년 만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됐습니다. 신명나는 농악가락을 즐기시고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된 남원 농악에 대한 우수성을 직접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고창군은 한자와 고문서 위주로 조성된 선운사 대웅전, 중산리 이팝나무 등 14곳의 문화재 안내판을 교체하고 내년에는 30곳 이상의 문화재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정비된 안내판은 설화와 전설, 사진을 넣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중학교 신입생 배정원서 접수가 이번 달에 이루어집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중학교 신입생은 이번 달 4일부터 15일 사이에 원서를 작성해 학교에 27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검정고시 합격자나 초등학교 졸업자 그리고 동등의 학력이 인정된 응시 예정자는 교육지원청에 개별 접수하면 되고 배정 발표는 내년 1월 21일입니다. 임실군이 열차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코레일 용산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실군은 임실 치즈 테마파크와 옥정호 등 임실 관광지를 연계한 열차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용산역은 12월 개최하는 임실 산타 축제와 연계해 특별 관광열차 상품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내일부터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신진 연출가 발굴 공모전 출사표에서 선정된 작품을 선보입니다. 호남 오페라단은 오늘부터 사흘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베르디의 비극 일 트로바트레를 공연합니다. 다양한 무대가 마련된 장수 레드푸드 가을 음악회가 내일 장수 누리파크에서 열립니다. 빛을 활용한 설치 미술 별별 익산 겨울빛 프로젝트가 오늘부터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펼쳐집니다. 완주 산속 등대 미술관은 4번째 기획전으로 내일부터 이갑재 작가의 콜라주 시티전을 선보입니다. 다양한 자작 난로를 선보이는 완주 전환기술박람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로컬 에너지 센터와 복합문화지구 누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무주구는 내일부터 이틀간 예체문화관 일원에서 농업인의 날 기념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합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내륙 지역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지는 가운데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2도에서 낮 기온 21도, 익산 10도에서 21도, 동북권 무주는 5도에서 21도, 진안 6도에서 20도, 서해안권 군산은 13도에서 20도, 고창 10도에서 21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와 익산 그리고 군산에서 나쁨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